라면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빨간 국물, 그 위로 젓가락에 돌돌 감겨 올라오는 꼬불꼬불한 면발.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나요? 우리는 라면 봉지를 뜯고 냄비에 넣은 뒤 단 몇 분만 기다리면 맛있는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신기합니다. 돌처럼 딱딱했던 면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부드럽고 쫄깃하게 변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라면 공장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인스턴트 라면은 생면을 그대로 말린 음식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증기로 한번 익힌 뒤 수분을 빼 단단하게 만든 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라면을 끓이는 과정은 생면을 처음부터 익히는 것이라기보다 이미 익혀 말려놓은 면을 다시 부드럽게 되살리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럼 평범한 밀가루가 어떻게 라면 한 봉지로 변하는지 지금부터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면 만들기의 첫 번째 주인공은 역시 밀가루입니다. 공장으로 들어온 밀가루는 커다란 저장고에 보관됩니다. 생산이 시작되면 필요한 양만큼 밀폐된 배관을 따라 자동 계량 장치로 이동합니다. 제품에 따라 감자 전분이나 타피오카 전분 같은 전분도 함께 사용됩니다. 이 전분은 제품에 따라 면의 부드러움과 탄력, 뜨거운 물을 흡수하는 정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얇고 부드러운 컵라면과 굵고 쫄깃한 봉지라면은 처음부터 같은 배합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밀가루가 준비되면 물과 소금, 그리고 면의 성질을 조절하는 알칼리성 성분을 섞어 배합수를 만듭니다. 이 알칼리성 성분은 라면 특유의 노르스름한 색과 탱탱한 식감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배합수를 밀가루에 넣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물을 한꺼번에 콸콸 붓지는 않습니다. 밀가루 전체에 골고루 퍼지도록 조금씩 분사하면서 대형 혼합기로 섞습니다. 이때 반죽은 빵 반죽처럼 매끈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촉촉한 밀가루 부스러기처럼 보입니다. 이게 정말 면이 된다고? 처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반죽 알갱이 하나하나에 물과 소금이 고르게 스며들어요. 나중에 면발의 두께와 식감도 일정해집니다. 혼합이 끝난 반죽은 잠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숙성 과정입니다. 숙성하는 동안 반죽 속 수분이 천천히 고르게 퍼지고 글루텐 조직도 안정됩니다. 덕분에 반죽은 더 잘 드러나고 쉽게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숙성이 부족하면 반죽을 얇게 누를 때 갈라지거나 면발이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식고 나온 반죽은 이제 거대한 롤러 사이로 들어갑니다. 거칠고 두꺼운 반죽이 강한 압력을 받으면서 넓고 평평한 반죽판으로 변합니다. 공정에 따라 두 장의 반죽판을 하나로 합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합친 반죽은 조직이 더욱 고르고 단단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개의 롤러를 차례대로 통과합니다. 처음부터 종이처럼 얇게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롤러 간격을 조금씩 좁혀가며 단계적으로 얇게 만듭니다. 한꺼번에 너무 세게 누르면 반죽 조직이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껍고 투박했던 반죽은 생산 라인을 따라 달리면서 길고 매끈한 면대로 변합니다. 이때 면대의 두께에 따라 완성될 면발의 굵기와 식감도 달라집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는 면발의 모습이 나타날 차례입니다. 얇아진 면대가 수많은 호미 파인 절단 롤러를 통과하면 넓은 반죽판이 순식간에 수십 가닥의 가느다란 면발로 잘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절단기를 막 빠져나온 면발은 처음부터 꼬불꼬불하지 않습니다. 거의 고든 모양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라면의 상징 같은 물결 무늬는 어떻게 생길까요? 비밀은 기계의 속도 차이입니다. 절단 롤러에서는 면발이 빠르게 쏟아져 나오지만 아래쪽 컨베이어는 그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나온 면발이 느린 컨베이어 위에 차곡차곡 밀려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꼬불꼬불한 물결이 만들어집니다. 이 모양은 보기 좋으라고 만든 장식만은 아닙니다. 긴 면발을 작은 봉지 안에 넣기 쉬워지고 면발 사이에 공간이 생겨 증기와 뜨거운 물도 더 잘 통과합니다. 물결 모양을 갖춘 면발은 이제 뜨거운 증기가 가득한 증수기로 들어갑니다. 증수기는 말 그대로
증기로 면을 익히는 장치입니다. 약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증기가 면발 전체를 감싸면 면 속 전분이 물과 열을 흡수하면서 부풀고 부드러워집니다. 이 현상을 전분의 호화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밀가루 반죽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익은 면의 조직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단계가 라면이 몇 분 만에 익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라면면은 공장에서 이미 한 번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뜨거운 물을 다시 흡수하는 것만으로 빠르게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증숙을 마친 긴 면발은 자동 절단 장치에서 한 끼 분량으로 나뉩니다. 그다음 사각형이나 원형 틀에 담겨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라면 블록 모양으로 정돈됩니다. 봉지라면은 주로 네모난 형태로, 컵라면은 용기에 맞춰 둥근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라면 제조의 핵심 단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름에 튀기는 유탕 방식, 그리고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비유탕 방식입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먹는 유탕면부터 살펴볼까요? 증기로 익힌 면 블록이 약 150도 안팎의 뜨거운 식용유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품에 따라 정확한 온도와 시간은 다르지만 면은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튀겨집니다. 이때 면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면 안에 있던 물이 뜨거운 열을 받아 수증기로 변하고 바깥으로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구멍들이 남습니다. 면발 속이 작은 스펀지처럼 수많은 통로를 가진 구조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라면을 끓이면 뜨거운 물이 이 작은 구멍을 따라 면발 안쪽까지 빠르게 들어갑니다. 딱딱한 면이 몇 분 만에 부드러워지는 두 번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면 속이 전부 기름으로 가득 차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다공성 구조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다만 튀기는 과정에서 일정량의 기름이 면에 흡수되고 이것이 유탕면 특유의 고소한 풍미와 식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기름에 튀기지 않는 겉면은 어떻게 만들까요? 증숙과 성형을 마친 면을 열풍 건조기에 넣고 뜨거운 공기를 계속 순환시키며 수분을 천천히 제거합니다. 유탕 방식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면의 구조도 비교적 촘촘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품에 따라 조리 시간이 조금 더 길기도 합니다. 대신 기름에 담가 튀기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방 함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국제식품 규격 기준으로 유탕면의 수분 함량은 최대 10%, 비유탕면은 최대 14%입니다. 수분이 이처럼 낮아지면 미생물이 자라기 어려워지고 라면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건조를 마치면은 아주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대로 포장하면 봉지 안에 수증기가 맺혀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냉각 컨베이어를 지나며 충분히 식혀줍니다. 면이 만들어지는 동안 다른 생산시설에서는 라면 맛의 절반을 책임지는 스프가 만들어집니다. 라면 스프는 소금과 조미료만 섞어 만드는 단순한 가루가 아닙니다. 제품에 따라 육류나 해산물, 채소, 마늘, 양파, 간장, 고추와 여러 향신료를 가열하거나 우려내 맛 성분을 얻습니다. 그 액체를 진하게 농축한 뒤 수분을 제거해 분말이나 작은 알갱이 형태로 만듭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분무건조입니다. 진한 스프 원액을 아주 작은 물방울로 뿌리면 뜨거운 공기와 만나는 순간 수분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그러면 맛과 향을 머금은 고운 가루만 남습니다. 파, 버섯, 당근, 고추, 달걀, 고기 같은 건더기도 따로 건조합니다. 열풍으로 말리기도 하고 원료를 얼린 상태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동결건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동결건조한 건더기는 모양과 색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뜨거운 물을 만나면 다시 빠르게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면도 준비됐고 스프와 건더기도 완성됐습니다. 냉각된 면 블록이 포장지 위에 놓이고 정확하게 계량된 분말 스프와 건더기 스프가 함께 들어갑니다. 포장지는 내용물을 감싼 뒤 열로 단단히 밀봉됩니다. 컵라면은 용기 안에 면 블록을 넣고 제품에 따라 스프와 건더기를 직접 넣거나 별도 봉지로 넣습니다. 컵라면은 불에 직접 끓이지 않고 뜨거운 물만 부어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봉지라면보다 면을 가늘게 만들거나 물이 더 잘 스며들도록
배합과 구조를 다르게 설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장이 끝났다고 바로 출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성된 라면은 여러 검사 장치를 통과합니다. 면과 스프의 무게가 정확한지, 스프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포장지가 제대로 밀봉됐는지 확인합니다. 카메라와 센서, 금속 검출기나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해 이물질이 섞이지 않았는지도 꼼꼼하게 검사합니다. 모든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상자에 담겨 물류창고와 판매점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라면은 오래 보관되는데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는 걸까요? 라면 면은 증숙과 건조 과정에서 열을 거치고 남아있는 수분도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번식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라면면은 보존료 없이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제품마다 원료와 첨가물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정보는 포장지의 원재료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보존료와 산화방지제는 역할이 다릅니다. 유탕면의 기름은 산소와 빛에 오래 노출되면 맛과 냄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로 공기와 빛을 차단하고 제품에 따라 허용된 산화방지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드디어 라면 한 봉지가 완성됐습니다. 밀가루는 반죽과 아변을 거쳐 가느다란 면발이 됐고 기계의 속도 차이로 꼬불꼬불한 모양을 갖게 됐습니다. 이 면발을 증기로 미리 익힌 뒤 기름이나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고 스프와 건더기를 더해 포장과 검사를 마치면 우리가 아는 라면 한 봉지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라면을 끓이면 뜨거운 물이 면발 속의 작은 구멍으로 빠르게 스며듭니다. 수분을 잃어 딱딱해졌던 면은 다시 물을 머금으며 부드럽고 쫄깃한 면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라면이 몇 분 만에 익는 이유는 단순히 면이 얇아서가 아닙니다. 공장에서 이미 한 번 익힌 뒤 뜨거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길을 면발 속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라면 한 봉지 안에는 원료 배합부터 반죽, 아변, 절단, 증숙, 건조, 스프, 제조, 냉각, 포장과 검사까지 정교한 식품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라면을 끓일 때는 꼬불꼬불한 면발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작은 면발 안에는 뜨거운 물을 빠르게 빨아들이는 수많은 미세한 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단단한 라면이 단 몇 분 만에 맛있는 한 끼로 변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유탕면과 건면 중 어떤 라면을 더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라면도 함께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